이번 시간은 페달틸 어퍼 익스트리미티 프랙처 중에 지난번에 다뤘던 수프라 콘딜라 프랙처,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 그리고 몬테자 프랙처를 제외한 다른 그 프랙처들에 대해서 오승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승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년차 오승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상지 골절 중 이제까지 다루었던 골절들을 제외한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소아 클레비클 프랙처입니다. 자, 6세 여아이고 클레비클의 미드셰프트 프랙처로 내원했습니다. 피겨러브웨이 밴디지 착용해서 보존적으로 치료하면서 경과가 관찰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앵귤레이션이 심해 보였지만 보존적 치료와의 유니언 이뤄지고 리모델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의 다이아피지스 골절에서는 리모델링이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컨케이브 사이드에서는 압박력에 의해서 본 포메이션이 활성화되고 컨벡스 사이드에서는 텐션에 의해서 골 흡수가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앵귤레이션이 교정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울프스 로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세 남아이고 얼핏 보면 ACCC 인저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페리오스티움에서 메타피지스가 빠져나온 디스탈 클레비클 프랙처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고 페리오스티알 튜브에서 메타피지스가 빠져나온 형태로 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캘루스 포메이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추지 관찰했을 때 유니언되고 리모델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이런 리모델링 포텐셜이 있어서 보존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골절이 있고 클레비클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스킨 텐팅, 스킨 리전이 있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이와 같이 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프록시멀 휴메러스 프랙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절의 리모델링은 그로스 포텐셜이 큰 성장판 쪽에서 더 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메러스를 보면 프록시말은 길이 생장에 기여하는 포션이 디스탈 휴메러스보다 커서 리모델링 포텐셜도 디스탈 휴메러스보다 크고 이러한 성질과 이제 숄더 조인트가 ROM이 큰 속성으로 인해서 대부분 보존적으로 프록시멀 휴메러스 프랙처를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셉터블 레인지가 굉장히 크게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어릴 때 70도, 40도 정도로 되게 억셉터블 레인지가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세 여하고 프록시멀 휴메러스 프랙처로 내어냈고 리덕션하고 보존적 치료해서 유니언을 얻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리덕션이 잘 돼 있어서 이 경우 앵귤레이션은 심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리덕션 됐던 부분이 살짝 벌어졌어도 리모델링이 잘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입니다. 디스탈 레디우스 또한 포완본에서는 그로스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골절입니다. 다만 이제 조인트 액시스가 세지탈이기 때문에 세지탈 플레인에서는 리모델링이 잘 되지만 코로나 플레인에서는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서 코로나 플레인에서 생기는 앵귤레이션은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세지탈 플레인에서 앵귤레이션이 심했고 추시 관찰했을 때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리모델링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 팔꿈치 골절 중에서 트랜스피지얼 세퍼레이션, 트랜스피지얼 프랙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아 엘보는 카틸리지 포션이 많기 때문에 고라가 되기 이전에는 골절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트랜스피지얼 프랙처는 솔터리스 타입 1 또는 솔터리스 타입 2의 양상으로 일어나는데 이렇게 골절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트랜스피지얼 프랙처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솔터리스 타입 2 양상에서는 이와 같이 얼라이먼트가 깨지고 골편이 같이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디알 콘달 프랙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다뤘던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처럼 메디얼 콘다일 프랙처도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입니다. 따라서 넌유니언이 잘 생길 수 있고 플렉서 텐던이 강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로테이션 또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이고 타원에서 골절을 놓치고 RM 리미테이션이 생겨서 재활 치료를 하다가 수상하고 몇 달이나 지나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케이스입니다. 플렉서에서 골편이 전이되고 눈에 보이는 골편의 크기가 작으면 진단을 놓친 상태에서 넌유니언 또는 변형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관절 내 골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픈 리덕션을 고려하게 되고 오픈했을 때 골편의 크기가 굉장히 크지만 카틸리지 포션이 크기 때문에 엑스라이상에서 봤을 때는 이 골편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얼 에피콘딜라 프랙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얼 에피콘딜라 프랙처는 하이퍼 익스텐션 상태에서 발구스 포스가 가해지면서 플렉서 텐던에 의한 어벌전 포스가 더해져서 생기게 됩니다. 이 메디얼 에피콘딜러 프랙처는 엘보 디슬로케이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디슬로케이션이 일어나면서 캡슐, 리가먼트들의 동반 손상이 일어나고 골편이 관절 내로 인트랩먼트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플렉서 텐던에 의해서 골편이 전이되지만 엑스레이로 봤을 때는 골편의 전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시 엑스레이 상에서 봤을 때는 전이가 심하지 않지만 실제로 CT를 찍어보면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CT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이가 큰 상태에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나중에 RM 리미테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다뤘던 상지골절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발표 잘하셨습니다. 클라비클 프랙처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비클 프랙처는 상당히 많은 골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많이 생기는 거가 이제 난산 있잖아요. 아이들 네오네이트들 이제 산모가 아이 낳을 때 출산할 때 그때 클라비클 프랙처가 또 많이 생깁니다. 그때는 정말 리모델링이 잘 되고 그냥 잘 붙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한 달 정도 그냥 놔두면 됩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할 거 없고요. 그냥 옵저베이션 하면 아이는 뭐 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힐링이 됩니다. 한 달 정도 놔뒀는데 계속 클라비클 프랙처가 있는 것 같다. 안 붙는다. 그러면 그건 클라비클 프랙처가 아니고 수도아스트로시스라고 이제 우리 그다음부터 감별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어, 이게 클라비클 프랙처 때 아주 네오네이트 때 이게 잘 안 움직이면 팔을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별해야 될 게 클라비클 프랙처에 의한 수도 파랄리시스일 수도 있고 아파서 안 움직이는 경우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브라키얼 플렉서스 인저리가 있는 경우, BPI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감별해야 된다, 네오네이트 때.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5, 6세, 7세, 8세 이렇게 돼가지고 클라비클 생기면 그냥 대개는 어 그냥 컨저버티브 치료를 하면 대부분 잘 낫는 다 리모델링 된다. 되게 부모님한테 리어슈어런스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봐볼까요? 다음, 네, 그 다음.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AC 세퍼레이션은 굉장히 드물어요. 왜 드무냐 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뼈의 강도가 사실 뼈의 그 어떤 그 강도라고 하죠. 뭐 또는 오스테오
미네랄 BMD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증가를 하죠. 그래서 뼈가 되게 물러요, 아이들은. 그래서 근데 되게 리가먼트는 처음부터 잘 비슷하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어렸을 때는 리가먼트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같은 외력을 받더라도 뼈에서 부러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마 디지털 티비아 쪽에 틸로 프랙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기는 이유가 어른하고 다른 기전으로 생기는 이유가 똑같은 익스터널 로테이션 기전인데 프랙처가 생기는 이유가 리가먼트가 더 강해서죠. 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CL 어벌전 프랙처, ACL 테어보다 어벌전 프랙처가 훨씬 많습니다. 어른하고 반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AC 세퍼레이션과 AC 리가먼트 테어보다는 여기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요거는 솔터헤리스 타입 1 프랙처죠. 그래서 A, AA하고 AC 리가먼트는 그대로 남아있고, 메타피시스만 부러진 거예요. 다시 솔터헤리스 타입 1 프랙처인데, 에피피시스가 아직 오시피케이션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알아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요거예요. 노란색 부분이 에피피시스고, 그 페리스튬 아이들 두꺼운 거 아시죠? 그래서 쭉 두꺼운 그 페리스튬에 벗겨져 가지고 메타피시스만 쏙 벗겨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13살이고 나는 이건 AC 세퍼레이션 같다. AC 세퍼레이션이 있을 안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심이 되면 MRI를 찍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대개는 아닙니다. 대개는 프랙처예요. 그리고 AC 세퍼레이션하고 그 아이들이 오시피케이션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어른의 기준으로 AC 세퍼레이션하고 CC AC 리가먼트하고 CC 리가먼트의 그 갭을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오버 다이그노시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퍼블리시한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된다. 이게 솔터 해리스 타입 1 프랙처죠. 에피피시스하고 메타피시스하고 벗겨진 거. 요게 솔터 해리스 타입 1, 2 프랙처가 굉장히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는. 자, 그 다음이 휴메러스 프랙처죠. 휴메러스 프랙처는 여기도 이제 솔터 해리스 타입 1, 2 프랙처가 있고 메타피지얼 프랙처가 있어요. 그래서 ROM이 휴메러스 이제 프락시말 숄더 조인트 ROM 길이 넓죠. 그래서 뭐 10도, 20도 리미테이션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억셉터블 레인지가 넓고 또 리모델링도 엄청나게 잘 돼요. 그래서 억셉터블 레인지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또는 중간에 뭐가 껴 있거나 또는 오픈 인저리가 있거나 좀 여러 가지 조금 의심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셀렉티브하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컨저버티브를 하죠. 자, 그 다음 요거 다음 프랙처 쪽을 볼까요?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는 그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는 억셉터블 레인지를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살 이전에는 한 20도 넘어가도 괜찮다. 한 20도, 40도 뭐 다 괜찮다. 그리고 12살 넘어가면 20도 이하로 맞춰주자. 그게 억셉터블 레인지, 사이스탈 플레이는. 코로날 플레이는 좀 더 스트릭트하게 가져가고 대개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하는데 이게 이제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라는 거는 이제 처음 앵귤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덕션 한 후에 앵귤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리스트를 잡아보면 우리 캐스트나 스플린트를 잡아보면 손을 완벽하게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디스탈 프래그먼트를 제대로 짭잖아요. 그쪽 프래그먼트가 짧기 때문에 중간에 디스플레이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리덕션을 했는데 12살 리덕션을 했는데 지금 한 20도 정도 12살인데 한 20도 정도 앵귤레이션이 있다. 그러면 과연 2주 후에 또 봤을 때 20도로 유지될 건가? 그것도 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어, 처음에는 좀 가능하면 제대로 맞춰줘야 돼. 파이널 앵귤레이션이 20도 이하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게 뭐 처음 앵귤레이션, 처음 맞췄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잘 안 잡혀 있는 경우는 다 흐트러질 수 있죠. 실제로 또 스웰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퍼더 앵귤레이션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퍼더 앵귤레이션 생겼는데 그때 뭐 다 붙어버리면 교정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 앵귤레이션을 판단을 하고요. 영 걱정되면 수술장에서 리덕션 하고 핀 하나 정도 박아주면 뭐 그거 뭐 마음 편하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서전 초이스입니다. 자, 그다음 세퍼레이션. 트랜스피지얼 세퍼레이션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수프라콘딜러 프랙처 같은 그런 느낌인데 수프라콘딜러 프랙처는 쉽게 생각해서 디스탈 쪽에 오시피케이션이 좀 더 많이 생겼던 애들한테 생기죠. 그러니까 한 평균 나이 한 7세, 8세 이때 많이 생기고요. 이거는 아직 오시피케이션이 안 돼서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피툴로만 겨우 오시피케이션 돼 있는 상태에 있는 애들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되게 한 굉장히 어린 애들 두세 살, 뭐 네 살, 뭐 이렇게 어린 애들한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7, 8세 돼가지고 와서 보면 뭐 스프라콘딜러 프랙처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아이들이 뭐 2살이다, 3살이다. 근데 엘보 뭐 스웰링하고 페인으로 왔다. 어렸을 때 오면 트랜스피지얼 세퍼레이션을 꼭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피지얼 세퍼레이션은 예후가 훨씬 안 좋아요. 그리고 트랜스피지얼 수프라콘딜러 프랙처는 메타피지얼 프랙처이기 때문에 어, 굳는데, 뼈가 붙는데 한 3, 4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 피지알 인저리는 훨씬 더 짧게 금방 붙어버려요. 무슨 소리냐 하면, 한 며칠만 지나면 다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캘루스가 완전히 붙지는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안 움직여. 그래서 리덕션을 가능하면 빨리 해줘야 돼요. 아니면 안 하던가. 괜히, 그, 이걸 딜레이 시켜가지고 뭐 리덕션을 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로스 플레이트 인저리가 생겨요. 그래서 트랜스피지얼 세퍼레이션은 수프라콘딜러 프랙처보다는 훨씬 이머전시 수술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폴스프락에 매니플레이션 하면 안 돼요. 수술장에서도 한두 번 하고 딱 피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단 놓치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수술도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어린아이들에서 생기니까 그거는 조금 진단하는데 쿨러가 될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슬라이드 가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라테랄에 있어야 될 캐피툴lum이 메디알 쪽으로 가 있고 얼라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여기에 카틸리지가 어느 쪽에 있는 이게 다 이제 좀 콘다일 메디알 라테랄 콘다일이 다 카틸리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잘 모르겠으면 MRI 찍어보면 됩니다. 다음 이것도 봐요. 지금 메디알 쪽에 비크가 있죠. 그리고 라테랄의 저기 그 캐피툴lum이 메디알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른쪽 타입 2 그 솔터스 타입 2 프랙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는 꼭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음 메디알 콘다일 프랙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굉장히 드문 프랙처예요. 근데 없는 프랙처가 아니에요. 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놓쳐요. 이거 놓치면 이거는 난 이때까지 대부분의 선생님이 놓쳐서 저한테 나중에 한 달이 두 달 있다가 보내는 환자들밖에 못 봤어요. 제가 프레시한 케이스로 보지를 못해요. 되게 놓쳐서 괜찮다. 왜냐면 프랙처 라인이 안 보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부러져서 이렇게 획가닥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삼각형으로 골편을 크게 보여주면 저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일자 정도. 일자로 보입니다. 다음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엑스레이를 매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메디알 콘다일의 카틀리지 포션이 조인트 쪽으로 가 있고 거의 이제 얼라하고 휴메러스 그냥 뼈 프랙처 있는데 그냥 얼라가 아티큘레이션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문제는 초반에 리덕션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두 달 있다가 리덕션을 하면 뭐가 잘생기냐면 AVN이 잘생겨요. AVN이 당연히 잘생기겠죠. 한두 달 있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스 되는 걸 리덕션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많이 벗겨야 될 테고 그럴 테니까 AVN이 잘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큐비투스 바루스가 많이 생겨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이거 보시세요. 자, 여기 지금 그 너브 슬링에 걸려 있는 너브는 얼라너브입니다. 얼라너브고 지금 획가닥 돌아 있죠. 그러니까 원래 저 뼈가 있는 쪽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 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카틸리지 포션이 조인트 쪽을 향하고 있죠. 이게 이렇게 보인다. 처음에 열어보면. 자, 다음. 메디알 에피콘드라 프랙처는 어, 엘보 디스로케이션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익스트라 아티큘러 프랙처니까 프랙처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플렉스 텐던이 당기니까 플렉스 텐던이 붙어 있다는 거 말고는 어벌전 프랙처죠. 그리고 생각외로 잘 붙습니다. 그래서 컨저버티브 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거는 이제 프레퍼런스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컨저버티브만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디스플레이스 있으면 고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게 엘보가 디스로케이션 됐냐 안 됐냐 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렇습니다. 그냥 메디알 에피콘딜라 프랙처만 아이솔레이트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발구스 포스를 봤을 때 이렇게 똑 떨어져 나갔다. 플렉서가 갑자기 힘을 받아가지고 똑 물고 어벌전 프랙처가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냥 컨저버티브 할 수도 있겠죠. 다음. 이런 경우는 오히려 뭐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이건 디스로케이션이 됐고 이게 디스로케이션이 되려고 하면 그것만 물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캡슐도 다 찢어졌겠죠. 그리고 그 물고 떨어지게 저기 딱 인카서레이션 돼가지고 리덕션을 방해해요. 이건 뭐 그냥 당연히 오픈 리덕션 해가지고 디스로케이션도 해소하고 저걸 다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스테빌리티의 문제예요. 이거를 고정을 한다는 의미는 자,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렇게 프랙처가 왔다. 근데 이 프랙처를 왔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생각해 봐야 될 거 뭐냐면 이게 원래 디슬로케이션이 됐었다가 리덕션 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그걸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히스토리를 좀 판단을 해야 돼요. 환자한테 혹시 리덕션을 하고 왔는지, 팔이 빠졌었는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프랙처 있는 거하고 리덕션 됐다가 빠졌다가 다시 엘보는 리덕션이 됐는데 저 프랙처만 남아있는 거다 하는 거하고 그냥 프랙처만 저 어벌전 프랙처만 있는 거는 전혀 그 시베리티가 다릅니다. 만약 저 같은 경우는 만약 디슬로케이션이 있었다가 다시 리덕션이 됐고 저게 저렇게 남아있다 하면 수술적으로 고정을 해주겠어요. 나중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근데 만약에 단순히 저것만 어벌전 프랙처다 하면 그냥 컨저버티브도 할 수도 있겠죠. CT도 좋고 MRI도 좋습니다. 저는 퍼더 이거 메디얼 에피콘 프랙처 때는 퍼더 워크업을 하게 됩니다. CT보다는 저는 MRI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CT도 뭐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스 정도를 확인하려고 하면 그리고 위치나 이런 걸 하면. 근데 MRI가 아무래도 주변 조직에 디스로케이션이 있었었나 아니면 캡슐이 다 찢어졌나 뭐 이런 거 보려면 MRI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봐봐요. 그래서 AP에서 괜찮아 보여도 라테랄에서 CT로 보면 이게 안테리어로
많이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무슨 뭐 그런 얘기 해요. 뭐 교과서상 몇 미리 이하는 컨저버티브, 몇 미리 이상은 어쩌다 뭐 수술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몇 미리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게 AP에서 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라테랄 콘다일 프랙처 때 인터널 오블리크 변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이때 꼭 수술을 해야 되냐?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만약 요렇게 붙는다고 하면 얼라 쪽에 콜레터럴 리가먼트가 앞쪽에 다 붙잖아요. 저기 다 붙어 있어요. 저게 앞으로 가서 붙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익스텐전이 안 돼요. 나중에. 그렇겠죠? 플렉션 한 상태로 저렇게 붙어버리면 익스텐전 할 때 얼라 콜레터럴 리가먼트 상대적으로 짧겠죠?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컨저버티브를 하려고 하면 캐스트는 풀 익스텐전 캐스트를 해야 됩니다. 뭐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는 뭐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캐스팅은 풀 익스텐전 캐스트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